안녕하세요. 저는 악어새라고 하고요. 지금 7살 남자아이를 공동육아에 보내고 있고 4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소꽃마당 어린이집 꽃잎이고요. 저도 똑같이 4년 차고 쌍둥이 여아 2명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인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 공공교가 너무 좋다. 아이들이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 달을 싸웠어요. 한 달을 싸우고 저는 아니다. 이렇게 전국에 몇 개 없는 교육을 하는 건 너무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반대하다가 한 달을 싸웠어? 한 달을 몰랐네. 싸우고 남편한테 져서 들어왔어. 저는 그냥 처음에는 몰랐고 그냥 뭐 어린이집, 뭐 숲, 뭐 자연 뭐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게 떠가지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뭐 세시절기나 뭐 전통놀이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맞아, 생각 없이 들어와요.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일단 큰 목돈이 지금 필요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 출자금 있고 달달이 내야 되는 보육료라고 하나요? 조합비가 달달이.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사립 유치원이랑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립 유치원에 나가는 특별활동비나 이런 걸 감안하시면 저희 지금 현재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어린이집으로 넘어간다면 확실히 보육료가 많은 편이죠. 어린이집은 무상이지만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사실 내는 금액은 오로지 아이들의 식비랑 선생님들의 인건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이 확실히 그러니까 만족이 되니까 이만큼은 그게 되게 절대적으로 큰 비용 같아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여기서 놀거든요. 하루 종일 노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아니었다면 오후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비용들이 더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원큐 한큐 해결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왔는데요.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제가 3시에 하원을 하고 나서 정부 지원 돌보미를 이용했어요. 근데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 그러니까 3시부터 7시까지 정부 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용이 사실은 제가 소급에 내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고, 그리고 제가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양 문제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우선 돌보미를 하게 되면 돌보미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제가 아이를 챙겨주는 먹거리를 사실 챙기기가 어려웠는데 공동육아에 오다 보니까 유기농 먹거리, 제철 먹거리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수시로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와 다르게 시간대에 맞춰서 아이가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 언제든지 맏단지한테 타가 나 뭐 먹고 싶어, 나 배고파 했을 때 언제든지 먹거리를 주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훨씬 저렴한 거죠. 저희는 우선 CCTV는 되게 사후적인 대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그 약간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근본적으로는 교사와 신뢰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믿고 있으면 사실 CCTV는 부차적인 문제고 저희가 등하원을 아마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럼 등하원 하면서 맨날 드나들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가 눈이 되어주기 때문에 굳이 CCTV는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일 많죠. 아무래도 부모 협동조합이니까 부모가 이제 원래는 선생님들이 청소라든지 시설 보수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보통 일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모두 전담을 하는 거였는데 부모 협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만 봐주세요. 나머지 그런 일들은 부모들이 하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많죠. 시설 관리하는 것들이나 뭐 홍보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구나 하는 마음에 즐겁게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서 잘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일반 어린이집을 다닐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3시 이후였어요. 3시 이후에 다 같이 청소를 하셔야 되니까 아이를 유이실이라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나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6시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랑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과의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아 그래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니 내가 청소하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 시간을 청소하는 시간에 뺏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준다면 아이들이랑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놀아주시니까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그 시간이 우리 아이와 피드백하고 놀아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듦이 없어졌죠. 힘들지는 않다는 건 거짓말이지.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다른 활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놀아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저희가 배려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그게 되게 활동만 보면 힘들지만 그 안에 취지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하게 공부해야 하나요? 6살인데? 7살인데? 학령기는 사실 8세부터 학령기라고 치잖아요. 그 이전에 영유아기는 저는 학습이 사실은 이 시기는 학습에 최적화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만 5세부터 또 뭐 전문 얘기를 하긴 좀 민망하지만 어떤 그 뇌의 각회라는 부분이 그때 발달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 5세면 우리 애들 7세거든요. 7세 중후반 이때쯤부터 서서히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발달 측면에서도 그 이전에 그 학령기 이전의 학습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계속 놀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고 어른들 사랑 듬뿍 받고 이게 사실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7세, 8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20살 이상에 될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이게 너무 짧게 보면 사교육을 안 한 게 아쉽지만 길게 보면 어쨌든 공부할 날이 더 많고 근데 노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혹시나 저는 중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놀까봐 차라리 지금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사교육에 마음을 되게 많이 접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부 있잖아요.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밑에 써주세요. 보통 9 to 6라고 하잖아요. 3 to 3라고 좀 써주세요.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개인 튜터를 붙이죠. 돈이 없고 시간은 없는데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모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저희가 사실 6시까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맞벌이를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애정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우리 시간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큰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공동육아를 하는 거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진짜 사는 맛이 뭔지 궁금하다면 진짜 삶이 뭔지 궁금하면 꼭 공동육아 오셔야 됩니다. 내가 바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른다면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게 맞다면 그걸 헷갈린다면 블로그를 보는 것보다는 육아 책을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와서 함께 키우는 게 내가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쉬운 곳은 아닙니다. 쉬운 곳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와서 막 맡기고 가는 곳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많은 것들을 하면 2배, 3배로 돌아온다? 아이들은 잘 커요. 저도 여기서 커야 돼요. 나도 여기서 커다는 마음이 없으면 적응하시기가 좀 어렵고 나도 여기서 같이 크면서 다 함께 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올만합니다. 제가 둘째를 낳은 이유가 공동육아 덕분이잖아요. 아 맞아요. 첫째가 7살인데 둘째가 이제 고톨이에요. 그러니까 터울이 되게 큰데 처음에는 낳고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키우지 했었는데 둘째는 없다. 절대 없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낳을만 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 더 낳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둘째를 뒤늦게 낳았죠.